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한 달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28살 여성입니다. 집증여 문제로 혼인신고를 미뤘던 터라 서류상으로 깨끗해서 천만다행이고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놈과 헤어진 이유는 상상 그 이상으로 아들 사랑이 유별났던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잠깐 남편이었던 그 남자와는 연애를 제법 오래 했는데 연애 기간에는 저밖에 모르던 바보였어요. 주변에서 너는 결혼하면 아내 바보가 아니라 아내 등신이 될 놈이다 할 정도로 다정하고 헌신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 집안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당사자들이 좋으면 그만이라 생각했는데 헤어지고 보니 그 말을 정말 격하게 공감합니다. 한 달 남짓한 그 시간을 남들은 한창 행복할 시간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에요. 어이없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렇게라도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 사연 시작할게요. 희진아, 엄마 동네 아줌마들이랑 개모임 하는 거 알지? 이번에 너 승진한 거 자랑했더니 아주 선보라고 난리야. 에이, 엄마. 나 아직 결혼할 생각 없어요. 내 나이 아직 한창인데 난 일이 더 좋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봐야 평생 함께할 사람도 잘 고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는데 난 아직 일을 더 하고 싶어요. 승진한 지 얼마 안 돼서 연애하느라 일 못한다 소리 나오면 어떡해. 아휴, 못 말려. 누가 일벌레 아니랄까 봐. 네 아빠도 그랬는데 어쩜 그리도 똑같니? 갑자기 아빠 이야기는 왜 나와? 그 정도로 내가 똑같아? 생긴 것도 식성도 고집도 어휴 말도 마라. 아무튼 선볼 생각 없니? 없다니까요. 그리고 나 보는 눈 높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평생 함께할 사람이면 고르는 기준이 까다롭다 이거야.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데. 에잇, 알았다고 알았어. 그럼 딱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될까? 아, 엄마. 내가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미영 선배 알지?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응, 알지. 아주 성격도 좋고 싹싹하고 예쁘장하고 아직 시집 안 갔는데 내가 다리 좀 놔줄까? 엥? 시집간 지가 언젠데. 아무튼 그 선배가 얼마 전에 소개팅 해줬거든. 어머 어머,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이 계집애 엄마를 감쪽같이 속였네. 그래, 뭐 하는 사람인데? 은행원이야. 시내 나가는 길에 있는 사거리 은행 알지? 거기서 근무하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밥 먹고 커피 한 잔 했어. 이야, 우리 딸 아주 성공했네. 은행원이면 잘릴 걱정도 없고 대학도 괜찮은 곳 나왔겠다. 어떤 집안인데 사람은 괜찮아 보여? 아직 한 번 만났는데 어떻게 알아? 몇 번 더 만나봐야 알지. 아무튼 큰 기대는 하지 마. 나도 선배가 하도 만나보라 해서 마지못해 만난 거니까. 원래 그렇게 시작해서 오빠 되고 자기야 되고 여보 되는 거야. 네 아빠랑 나도 그렇게 시작했다. 오, 그러셔? 아무튼 나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해. 오늘 저녁에 일찍 퇴근하니까 새로 생긴 맛집 가자. 엄마 먹장어 좋아하잖아. 오랜만에 맥주 한 잔 어때? 엄마는 좋지. 우리 딸이 같이 하자고 하는 건 뭐든 좋아. 그럼 퇴근하기 전에 연락해. 엄마가 미리 나가게. 알겠어. 이따 봐요. 희진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아니요. 저 엄마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저도 오늘 일찍 마치는 날이라 희진 씨 생각도 나고 시간 되면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했어요.
저도 은행 근처에 살아서 저녁 먹고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요. 아, 맞다 그러셨지. 근데 어쩌죠? 제가 엄마랑 미리 약속이 돼 있는 거라. 어쩔 수 없죠. 그럼 시간 되는 날 약속 잡아요. 지금 저한테 애프터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전 희진 씨 처음 만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만나서 하는 건데. 아무튼 전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 그러시구나. 아무튼 오늘은 안 되겠네요. 조만간 시간 맞춰봐요.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회사 선배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은행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키도 크고 말끔한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저 돈 버는 게 좋았고, 아직은 결혼할 마음이 없었지만, 권유로 마지못해 나간 소개팅 자리가 제 인생의 한 획을 그은 거죠. 첫 만남에서 수줍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이 이상하게 느껴지다 싶다가도 몇 번 만나니 호감이 되더군요. 저라면 끔뻑 죽는 그 사람이 점점 귀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연애했고 제 나이 27살이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연애도 제법 했으니 서로 결혼 정년기에다 미룰 이유 없다고 생각해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하며 저를 살갑게 대해주셨고 저는 그 모습을 그저 아들을 살들이 챙기는 엄마의 모습으로만 생각했죠. 어휴, 우리 아들 왔어? 아들이 만난다는 여자친구구나. 어서 와요. 우리 혁이한테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희진이라고 합니다. 재혁 씨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더 빨리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보는 게 어디야. 난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어린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다 컸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 에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그나저나 우리 희진 씨 너무 예쁘지? 그래, 예쁘다 예뻐. 우리 아들. 엄마 말고는 여자 없다더니 언제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도 만나고 다 컸네. 이제 장가도 가고 그러려면 당연히 그래야지. 미영 누나 소개로 만났는데 내가 첫눈에 반했다고. 아, 미영이가 소개해줬구나. 우리 재혁이가 잘해줘요? 이 녀석 내 손길 많이 타서 세심할 건데. 아휴, 내 정신 좀 봐. 일단 이리 와서 식사부터 해요. 손님 세워두고 뭐 하는 짓이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했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희진 씨, 이래봬도 우리 엄마 음식 솜씨 완전 최고예요. 어서 앉아서 먹어요. 먼 길 오느라 배고팠을 건데. 아, 네. 재혁 씨도 얼른 앉아요. 잠깐. 재혁이 너 밖에서 들어오면 손부터 씻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손은 씻고 먹어야지. 우리 재혁이 얼른 가서 손 씻고 와요. 물론 아가씨도. 밥도 다 먹었으니 좀 나눠볼까? 내가 시어머니 될 사람이니 말은 편하게 해도 되지? 아, 네네.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지? 우리 재혁이랑 결혼하려면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건데. 내가 금지옥엽으로 키운 외아들이라. 사실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게 울 아들이거든. 그렇죠. 재혁 씨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여러모로 저에게 과분한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직에 계셨다가 재작년에 은퇴하셨고 지금은 카페 운영하고 계세요. 뭐? 은퇴? 벌써 은퇴할 나이란 말이야?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설마 결혼하면 우리 재혁이 등골 빼먹고 사는 건 아니겠지? 아, 그럴 일 없어요. 조금 일찍 은퇴하신 건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 해보고 싶으시다고 그러신 거예요. 노후 준비되어 있으시니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흠흠.
그렇다면 뭐 다행이고, 그러는 아가씨는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보험회사 다닌다고는 들었는데, 보험 팔고 영업하고, 뭐 그런 거야? 네,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영업일은 아니에요. 법인 영업부에서 기업을 상대로 보험 영업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좀 쉽게 설명해 줄 순 없을까? 그래서 정확하게 직업이 뭐라는 거야? 아,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나 보네요. 저 직업은 변호사고 지금은 경험 쌓느라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 변호사라고? 진작에 말하지. 호호, 난 그것도 모르고 웬 보험쟁이를 데려왔나 했네. 아니, 경험도 경험이지만 로펌 다니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개인 사무실을 차리던지. 아직 개인 사무실 차릴 능력까진 안 되고요.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이쪽 분야를 전문으로 활동하고 싶어서요. 예전에 보험 사기 비슷하게 당한 적이 있어서요. 엄마, 우리 희진 씨 짱이지.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니까. 미영 누나 아니었으면 나 노총각 될 뻔했어. 그런 재수없는 말 하지도 마. 노총각은 무슨 하하, 너 좋다고 선보자고 하는 집이 줄을 섰다. 호호, 아무튼 아가씨, 우리 재혁이랑 결혼할 마음이면 이왕 하는 거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네. 어차피 올해 우리 재혁이가 9수는 넘겼고, 그래도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시간도 걸릴 텐데, 올해 준비하고 내년 초에 바로 식 올리는 거 어때? 제가 지금 당장 대답해드리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양가 어른들이 만나 뵙고 난 이후에 시기를 결정짓는 게 어떨지 싶어요. 어머머 그래야지. 내 정신 좀 봐. 그러면 우리 혁이랑 이야기 잘해서 상견례 날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잡아요.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을 뒤로 하고 저희는 3주 정도 뒤로 상견례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와 남편 스케줄을 확인하며 일정을 잡으니 시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한정식 집으로 정했습니다. 시댁은 시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거주하는데 40평대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그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마련하신 자가였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여쭤보진 않았지만 계속 선자리, 소개팅하는 거 보니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았죠. 반면 저희 집은 앞서 언급했듯이 교사셨던 부모님이 은퇴하신 상태고 노후 준비도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금전적인 부분만 보자면 저희 집이 조금 우세였을 겁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제법 되시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도 한 잔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혁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조금 빨리 상견례를 잡으라고 해서 급하게 잡은 건 아닌가 생각되지만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서요. 아이고, 저야 감사하죠. 우리 딸 시집 갈 때도 다 되었고 30살 넘어가면 점점 더 결혼 생각 없어질 텐데 안 그래도 일만 하고 사는 애 누가 데려갈까 했거든요. 이렇게 최서방이 나타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우리 재혁이 하나는 잘 나왔다니까? 엄마, 사람 민망하게 왜 그래? 하하. 뭐가 민망해? 당연한 말을 하는 거 가지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우리 귀한 아들 사위로 맞이하시는 거니 예단은 남들 하는 것만큼 해주셨으면 하네요. 두 집안 다 없이 사는 집은 아니니 이왕 애들 시작하는 거 부족함 없이 시작하게 해주자고요. 아무렴요. 사돈 성격이 시원시원하네요. 신혼집은 저희가 미리 마련해 둔 게 있는데 거기서 신혼살림 시작해도 되지 싶습니다. 사거리에 있는 행복 아파트인데 최서방 직장이랑도 가깝고 우리 아이 직장이랑도 가까워서요. 어머, 그 비싼 데를요? 아휴, 좋다마다요.
우리 아들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걱정을 더 내요. 아무튼 아이들 통해서 자세한 예단 목록은 주고받기로 하죠. 이 자리에서 뭐 말해봤자 입만 아프니까. 그러죠. 그나저나 사돈이 최서방을 유독 아끼시는 것 같네요. 그럼요. 어딜 내놔도 아깝지 않을 우리 아들이니까요. 남편 죽고 없으니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금지옥엽으로 키웠으니 어디 하나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네요. 사돈이 참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아, 저희 엄마가 좀 유별나세요. 동네에서도 아들 사랑으로 소문이 자자하시거든요. 그만큼 저 챙겨주시니 저도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그렇게 저희는 무난히 결혼 준비를 마쳤고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부모님이 미리 마련해 두신 집인데 결혼도 했으니 증여해 주신다고 하셨죠. 절차상 문제도 있고 세금 관련한 부분 때문에 혼인신고를 조금 나중으로 미뤄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인자하고 다정하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들만을 위한, 아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같았죠. 정말 기가 찰 정도였습니다.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다녀오느라 열흘 정도, 그러니까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죠.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고 신혼집에 찾아오셨고, 저희 부부가 퇴근하거나 출근 전에 들르셔서는 꼭 잔소리하셨어요. 휴가를 길게 다녀오다 보니 서로 직장에 밀린 업무도 처리해야 했고, 여러모로 바빴거든요. 너희들 밥은 챙겨 먹고 다니니? 오늘 점심때 집에 가서 반찬 넣어두고 왔다.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 아침은 필수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뇌가 활성화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가 활기찬 거라고. 네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좀 챙겨야 하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 그래, 정신없어 보이더라. 너 바쁜 건 알겠는데 우리 아들 식사는 챙겨주련? 너는 안 먹더라도 우리 혁이는 늘 아침을 먹었어. 엄마, 나도 아침 부대껴서 잘 안 먹어. 엄마가 주니까 먹었던 거지. 아무튼 항상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너희가 바쁘니까 내가 이해한다만 나중에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주말에 보양식 좀 해먹어. 아, 아니다. 말 나온 김에 내가 해주마. 어머니, 죄송해서 어떡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죄송한 거 알면 회사 그만두고 남편 내조하렴. 그런 거 아니면 최대한 시간 쪼개서 우리 혁이 좀 잘 챙기고. 네네, 알겠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혹시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내가 회사 끝나고 가면 시간 좀 걸릴 텐데 한두 시간 정도만 기다릴 수 있어? 병원에 이야기 좀 하고. 사정 이야기했더니 이왕 있는 거 영양제 하나 맞고 가래. 그럼 조금 있다 봐. 혁이 어디를 간다는 거니? 세아가 퇴원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 네. 원래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급한 일이 생기셔서 제가 따로 가야 해서요. 근데 몸이 불편해서. 퇴원짐도 있고 이래저래 좀 그렇네요. 거참, 너도 융통성이라는 게 없구나. 기다리고 그러지 말고 택시 타고 오면 되잖니. 힘들게 일하는 우리 아들 또 고생시키게? 어머니,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도 않고 10반을 넘게 꿰매서 좀 버거워요. 엄마, 왜 그래? 희진이 담석 제거 수술해서 무리 가면 안 되는 거 맞아. 별거 아닌 수술이더라도. 그리고 혼자 퇴원하는 거 자체가 무리지. 아이고, 꼴 좋다. 너 언제부터 네 마누라만 감싸고 돌았냐? 이제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야? 그게 아니라 어휴, 엄마도 참. 그러니까 세아가 너 택시 타고 와라. 못 걸어 다니는 거 아니잖니. 어머니, 그래도 저 환자란 말이에요. 어휴, 진짜 내가 못 살아. 너희가 알아서 하던가 맘대로 해.
난 모르겠다. 바쁜 일상을 보내던 와중에 제가 갑작스레 복통을 호소하며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고 검사 결과 담석증이었어요. 담낭을 제거해야 하는 수술을 받았고 별거 아니었지만 일주일 정도 병원 생활을 해야 했었죠. 시어머니는 퇴원을 해야 하는데 남편을 못 가게 막으시더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기 아들 고생한다는 이유요. 워낙 곱게 키웠던 터라 환자 병시 중은 안 해봐서 잘 못할 거라고 개고생하지 말고 저보고 택시 타고 오라더군요.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군가 데리러 가고 데리러 오는 문제로 기분이 상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제가 친정에서 저녁을 먹거나 야근을 할 때 남편이 종종 데리러 오긴 했는데 그때마다 어찌나 잔소리 하던지요. 아플 때까지 이러니 정말 감정이 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어찌어찌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때였습니다. 이 결혼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생각했고 제가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죠.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제가 큰 실망을 했다는 점입니다. 너희들 몸보신 좀 하라고 내가 한상 건하게 차렸다. 어서 와서 먹도록 해. 재혁이는 퇴근하면 바로 오고 세아가 너는 늦을 것 같으면 알아서 택시 타고 와라. 어머니, 저 오늘 일찍 끝나서 같이 갈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한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저희가 죄송하잖아요. 너 퇴원도 했고 우리 재혁이도 먹일 겸 해서 차린 거다. 재혁아, 너 좋아하는 해산물 한가득해. 해물찜의 새우구이에 전복장의 새우장에 아주 좋아하는 건 다 갖다 놓았어. 회도 좋아하지? 회도 실컷 먹어. 우와, 엄마 작정하고 차렸네. 근데 이 사람은 해산물 못 먹는데? 네. 어머니 죄송하지만 안 먹어요. 넌 고기 같은 거나 먹으니까 그렇게 살이 찌는 거다. 해산물을 먹어야 살이 안 찌는 거야. 우리 재혁이 봐라. 안 그래도 말랐는데. 너 몸조리 한다고 우리 재혁이 굶기지? 그러니까 내가 이참에 몸보신 시켜주는 거다. 잔말 말고 와서 먹던지 해. 네. 생각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죠. 저는 따로 챙겨가거나 할게요. 약도 먹고 있어서 해산물은 좀 피해야 해요.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네. 그나저나 너희 한창 신혼인데 아직 아기 생각은 없니? 아직 몸 회복도 안 됐고 엄마 천천히 가져도 되지. 그런 말 마라. 그게 1년 되고 2년 되는 거다. 네 나이를 생각해야지. 언제 낳아서 언제 기르려고 그래? 노력은 하는 거야? 어머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저 몸 회복도 안 되고 혼자 침대에서 자고 이 사람 퇴근 시간 들쑥날쑥해서 바닥에서 자요. 어머, 애는 천천히 가져라. 괜히 신랑 자는데 피곤하게 깨우지 말고. 침대가 하나라서 그러니? 그럼 하나 더 사든가 해. 힘들게 일하는 사람 바닥에서 재우는 거 아니다. 네, 그럴게요. 어머니 조금 이따 봬요. 치사한 것도 한둘이 아니었어요. 저에겐 이것저것 따지시더니 남편이 뭐라 하면 금방 수긍하기도 하셨고요. 먹는 걸로도 저에게 차별을 하셨습니다. 제게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아시는데도 기어이 한상을 차리시는 건 물론이고요. 제가 못 먹는 티라도 내면 고기 같은 거 먹으니 살찌는 거라며 되지도 않는 말로 저를 갈궈대셨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제가 과연 며느리 취급은 제대로 받는 건지 아니 아예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사람이고 자식인데 시어머니께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가 봅니다. 오로지 아들뿐이었어요. 그 와중에 제가 폭발하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담석 제거 수술했고 회복 중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 정도는 아픈 것도 아니라며 정말 상상 그 이상의 행동을 하시더군요. 여느 날처럼 저녁을 해주신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오셨었습니다. 뭐 말뿐인 핑계였고 그냥 아들이 보고 싶으신 거였어요. 하루에도 2번, 3번 오시길 반복하셨고 주말에는 거의 눌러 사셨죠. 며느리, 내가 울 아들 없으면 잠을 못 자서 셋이 자기엔 침대가 좁으니까 너는 어쩔 수 없이 거실에서 자야겠구나. 어머니, 자고 가시게요? 그럼 이 넓은 집에서 나 혼자 자라고? 우리 아들이 여기 버젓이 있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한다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살까? 엄마,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데, 뭐 어때서 그러니? 내가 너희들 밥 챙겨주고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나중에 아이 생기면 아이도 돌봐주고 하면 좋잖니? 어머니, 그건 당장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자고 가시는 것도 예정에 없으셨잖아요. 저도 좀 쉬어야 하고요. 뭐? 날 거부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너는 언제쯤 몸이 회복된다니? 그러다 평생 회복한다고 그러겠어? 나이도 젊은 년이 골골거리면 애가 참 잘 들어서겠다.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저희 신혼이잖아요. 결혼한 지 이제 막 1달 됐는데 어머님 이렇게 자주 오시면 저희만의 시간도 못 갖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손주 소식은 더 느려질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 수술하고 와서 약 부작용 때문에 컨디션도 제대로 안 돌아오고 후유증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한두 반을 꿰맨 것도 아니고. 상처 보여드려요? 보 갑자기 왜 그래? 엄마가 걱정되어서 하신 말씀이잖아. 걱정하신다는 분이 그래 악담을 퍼부어? 젊은 년이 몸이 골골거린다고? 그게 걱정되는 말투야? 그리고 내 걱정 조금이라도 더 하셨으면 몸보신 시켜준답시고 내가 먹지도 못하는 해산물을 잔뜩 해? 그거 그냥 당신 먹이려고 차린 거고 나는 와서 수발이나 들어라 아니야?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너 누가 보면 내가 아주 악덕 시어머니인 줄 알겠어. 아니에요? 되게 좋은 시어머니인 줄 아시나 봐요? 지금 이러시는 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완전 민폐거든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원. 너 내가 네 남편 옆자리 뺏었다고 이러는 거야? 어휴 참 유별나긴. 야, 네 서방 옆자리에서 자라. 내가 바닥에서 잘 테니.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보니 아주 잘 알겠네요. 저는 원래 필요 없었어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한 거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죠. 당신 어머니 모시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여보, 왜 그래? 내가 가긴 어디를 간다고 그래? 나 당신 남편이야.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이렇게 소갈이 하는데도 자기 엄마만 두둔하고 앉아있고 이제 다 필요 없어. 앞이 뻔히 보이는데 내가 뭐 하러 사서 고생을 해? 아니, 얘가 왜 이리 진짜. 네 서방 돌려준다니까? 네, 그럴 필요 없이 평생 둘이 그러고 사세요.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주시고요. 뭐?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혼인신고하지 않았으니까 할 것도 없겠네요. 그냥 잠깐 동거했다. 헤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짐은 조만간 이삿짐 센터 불러서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그 넓은 집에 아드님 돌려보낼 테니 아주 잘 살아보세요. 야!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남편과 좋은 사이를 기대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시어머니의 행동에 치가 떨렸어요. 지금도 이 정도인데 제가 아이 낳고 휴직이라도 하면 얼마나 저를 더 들들 볶아댈지 뻔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사이를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헤어짐을 통보했고 그 길로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우연히도 24시간 운영하는 업체가 있었고 그 업체에 30만 원 더 얹어주겠다 하니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오더군요. 친정 부모님께도 그 길로 전화해서
자초지종 설명했습니다. 바로 신혼집으로 달려오셨고 버티고 있는 두 사람을 내보내 주셨어요. 서로 소리치고 고성방가가 오가고 난리였지만 친정 아버지의 호통 속에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밤늦은 시간 남편의 짐이 모두 나가고 텅 비어버린 신혼집에 부모님과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섣불렀다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고 친정엄마는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니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긴 하지만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할 겁니다. 어찌 되었든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거고 저는 더 성공하고 잘 될 거니까요. 지금 이 사연을 쓰는 순간에도 전 남편이라는 놈은 끊임없이 연락을 해대고 있습니다. 다시 잘해보자는 둥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갑자기 돌변해서는 저보고 못된 년이라며 온갖 욕을 하고 있네요. 모두 증거로 남겨놓고 있고 정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스토킹으로 신고해버릴 겁니다. 여러분, 제 사연 어떠셨나요? 이렇게 짧고 굵은 결혼 생활 쉽지 않은데 잘 해결한 건가 싶네요. 앞으로 어떻게 제 인생을 헤쳐나가야 할지 조금 고민이긴 한데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